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공동성명과 함께 워싱턴 선언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보셨을 텐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약간 보수 지지층, 진보 지지층 모두 다 사실 만족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핵을 안 가지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냐. 자체 예. 핵무장의 음.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들도 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을 음.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북중러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뭐 "미국과의 핵 협의체까지 할 필요가 예. 있는 것이냐."라는 식의 불만들이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게 균형 잡힌 합의라고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마는 좀 독특한 음. 형태로 합의가 도출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본인들의 핵 자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공식적인 핵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는 거는 예. 매우 이례적인 일인 음. 것은 맞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음. 하는 하나의 뭐 억제 음. 수단으로서 좀 더 제도적인 추가를 했다라는 정도일 것이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반도에 핵무기가 막 배치되고 우리가 그거를 쓸 수 있고 이런 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은 선언적인 음. 어떤 느낌이 강하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경제, 진보, 보수 모두가 또 불만족스럽겠지만 음. 사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타협점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음. 사실은 그 어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겠다." 이러면 미국도 사실은 음.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막 이제 나쁘게 보는 분들은 막 음. 되게 전쟁광 같은 느낌이고 음. 막 무슨 뭐 전 세계에서 뭐 뭘 음. 막 패권을 하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제하기 전에 미사일 사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을 예. 정도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질서가 많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늘 약간 경계하는 예. 음.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음.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음.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음. 무마하면서 적당히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도 던질 수 있는 음. 절충론을 택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쪼끔 평가가 박하시겠어요. 어떻게 아니요. 보셨습니까? 뭐 예. 예. 아니 뭐 이번 결과에 누가 박하지 않을 수가 예. 있을까 진영을 나눠서. 예. 저는 뭐 천 위원장이 상당히 진지하게 음. 평가해 주셨으니까 저는 쪼끔 더 이제 가볍게 한번 좀 예. 평가를 해 보겠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의 아주 그 외교력과 예. 정치력을 아주 높이 봤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예. 아 예. 내용 간단히 아이 볼게요. 뭐 예. 별로 재미없는 변화구를 던지고 그래 예. 갖고 예. 아니 다이어트 콜라 하나하고 크랩 한 접시 예. 대접하고 예. 그다음에 얻어간 게 뭐예요? 한국 핵 개발 포기, 음. 명문으로 포기 예. 각서썼죠. 그다음에 한국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게끔 예.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제공도 더욱더 예. 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와 반도체는 미국 거. 예. 그다음에 도청은 한미 우호의 산물.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음. 기업의 미국 내 130조 투자까지 이끌어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 크랩 한 그릇과 다이 예. 뭐 너무 많이 제로 갖고 콜라 가셨는데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하시고 외교력이 음. 정말 정말 미국 하원 의원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예. 쌓은 외교력을 10분 발휘하셨다. 거기에 상대방의 우리 윤석열 음. 대통령이 이것을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음.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예. 국민들로서는 체감도 안 되고 음.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음. 저는 그래서 이번 한미 워싱턴 공동 음. 선명하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아까 인제 천 위원장이 평가해 주신 내용과 덧붙여서
'아 이러려면 왜 가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외교 성과가 너무 없지 않으신가. 오히려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음. 가시기 전에 음. 정진석 전 대표 음. 그다음에 조경태 전 의원 뭐라 했습니까? 전술 핵 재배치 음. 내지는 핵 보유 국고로 가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음. 이제는 미국의 어떤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이제는 한국이 핵을 재무장했을 때 미국에서 용인하고 음. 참아줘야 된다라는 연설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뭐 하고 왔어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예. 오히려 NPT 철저하게 음. 준수하고 절대 핵 개발을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핵이 위협을 당하더라도 핵 개발 완전 포기를 명문화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박할 수밖에 없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핵 무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도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예. 시장 같은 분들도 이제 세게 얘기하셨는데 자체 핵 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NPT 뭐 예. 민주당에서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조금 더 진척된 형태, 예를 들면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거. 그러니까 핵 자산을 아예 우리 뭐 사실상 그 국내에서 뭐 이렇게 상시 운용 배치. 가능한 예. 수준의 상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어떤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도 음. 참여하는 형태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상의하는 그리고 실제 무기 운용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게임 정도에서 이제 같이 이 핵자산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겠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제가 봐도 뭐 100%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닌 것 음. 같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뭐 만족 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뭐 온건하게 간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전기차나 배터리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미국에서의 진척된 입장을 끌어냈다면 어땠을까. 경제적인 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약간 바이든 대통령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거든요. 예. "아이 한국 기업들 뭐 잘할 거야. 힘내세요. 힘내세요." 거의 그런 음. 수준인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진척된 합의들을 음. 끌어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미 첫날이었나요? 다음 날이었나요? 넷플릭스 투자 뭐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그 대주주와 만나서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장을 한국에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갔고 이런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았냐 이런 평가는 이번에 어려울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59억 달러 정도의 유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중 절반은 이제 넷플릭스 25억 예. 달러인데 4년간 25억 달러. 예.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아니면 7천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 근데 2022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받고 있어요. 8천억 예. 달러.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 콘텐츠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로 대한민국 콘텐츠가 잘 팔리죠? 네. 엄청난 수익을 그러니까 음. 넷플릭스에서는 이만큼 좋은 시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작 시장이 없어요. 왜냐면 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정말 한 서너 배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지만 그 퀄리티가 나오는 거의 10배 해야 될 예, 거예요.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정말 좋은 퀄리티 그리고 그러니까요. 세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도 좀 투자해서 좀 아닙니다. 정치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과연 성과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와 했어요. 와 했는데 다시 그 내용을 너무 당연한 보니까 거다. 아니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거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25억 불이 아니라 50억 불을 하겠다 했으면 와 이거 진짜 성과다 이랬을 텐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도 별도로 드렸다. 이런 거를 절차상에서도 약간 좀 흠집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대통령 부인이 이런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여사에게 그것도 영부인에게 별도 보고를 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약간 좀 김이 절차적으로 조금 삐걱삐걱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동 선명이라든지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에도 그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미 공개가 돼 버렸어요. 예. 그 미국 쪽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절차적으로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방미 어떤 과정에서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사실은 그 세일즈 외교라는 게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음. 어떤 기업이 대통령 얼굴만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뭐 예.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바이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뭐 돼야죠. 예. 그렇죠. 미 행정부의 나름의 이런 어떤 정책들이 인센티브도 되고 압박으로도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매력을 보고 예.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약간 이제 애매한 상황일 때 그래도 대통령이 가서 그거 어느 정도 성과 겸 하나의 정리물을 가지고 오는 면에서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의미가 없진 않다고 보고 저도 넷플릭스 투자는 뭐 원래 할 거였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 가지고 우리 이제 뭐 재계 인물들도 가서 저쪽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유치의 씨앗들을 뿌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봅니다.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외에도 사실 가십거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가장 핵심이 바로 도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도청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의 네. NBC와 인터뷰에서 음. 굉장히 거기서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 같으면 비행기 안 태워줄 텐데. 아 그럼 바로 압수수색 나오죠. 예. 아, 압수수색까지는 아니고, 예. 그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커버 쳐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뭐 답변을 저는 회피하시는 게 더 맞았다고 보고요. 예. 좀 애매하고 조금 민감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안 그랬으면 아무리 친구지만 내가 이것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도 친구에게 얘기는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어야 정상인데 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계속 도청해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항의도 못 하잖아요. 이제 예. 아니 너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음. 왜 이제 와서 또 그래? 내가 전적도 있는데 아니 전에는 괜찮다고 왜 이제 와서 왜 이래?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미국만 도청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이 부분이 더 큰 걱정이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더 그럼요. 도청을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이런 저쪽에서도 할 수 아니 중국 대사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러시아 대사관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 거기서는 정보 활동 안 할까요? 다 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안보 상황, 그다음에 우리의 경기 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다 도청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정원도 하겠죠. 대외 수집 음.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들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항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MBC에서 그런 직설적인 어떤 질문이 왔었을 때 저는 대통령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을 한 번 정도 살려줄 수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더 예.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그냥 뒷걸음치는 어떤 답변을 내놓으셔서 더욱더 가슴이 답답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봐도 그걸 그렇게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예. 들고 뭐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음. 있는 부분도 있죠. 음. 우정이 더 돈독해지려면 사실은 뭐 아닌 거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그냥 현실적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실적으로는 실제 하겠죠. 뭐 뭐 하겠지만 국제법상 이게 뭐 아니 이런 근데 이제 말도 뭐 있었던 어찌 것 같아요. 됐든 예.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이거 안 되는 예. 거고 또 들켰으면 당연히 예, 사과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해야 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 답변이 왜 그렇게 나갔을까? 물론 분명히 예상 질문은 있었을 텐데.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적국들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예를 중국, 러시아를 드시면 안 됩니다. 중국, 러시아는 우리 네, 적국 적국은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예. 그거 바로잡고 예. 넘어가고. 왜냐면은 설 변호사님 또 큰 정치인 되셔야 되는데 예. 이게 자칫. 제가 이제 아니 저는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네. 있기로는 외국 대사관들도 국내 방송 모니터링을 생각보다 많이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고 약간 뭐 가로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더 큰 국내 정치에 영향이 있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 우리가 지원.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지만 예. 가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한 단계 이제 진척된 지원을 발표한다거나라고 하면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국내에서 논의 없이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 회담이 미국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서프라이즈는 없다. 예. 음. 깜짝 놀랄 만한 건 없을 거다."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제가 봐도 약간 생각보다 별로 서프라이즈는 없는 그런 회담 아닌가 정도로 그냥 평가하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정상회담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이 예.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미국 측에서 이번에 뭐 그렇게 크게 놀랄 것은 없다. 저는 이번에 되게 두 가지 부분이 저는 되게 이렇게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예. 하나는 저기 정상회담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발설되는 과정에서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중국에 우리가 먼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오히려 신냉정 체제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측에 붙고 있어서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약간 아니 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멀리하고 있는데. 예. 예. 근데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굉장히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량도 굉장히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무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줄어들고 예. 있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괜히 천병 역할을 하다가 괜히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방패가 돼서 방패 역할도 못 하고 그냥 이제 총알바위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거기서 약간 좀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는 또 그다음에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 와서 우리나라 프레스센터에 와서 특별히 한 말이 뭐였냐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해줬다는 한일 관계 개선 우호적인 해줬다는 부분에 서 미국에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 우리는 정말 한일 관계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뭉개가면서까지 대통령이 저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래 우리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해줬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용당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저는 그 두 가지 장면을 보고 너무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이 근데 했습니다. 저는 설교사님 말씀은 이게 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미국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하든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은 일이고 우리 모든 외교 전문가들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미국에서 이 한미일 공조를 동북아 영내에서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컸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는 정도의 차원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국과 미국이 소통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게 동북아에서의 이제 뭐 한국, 일본과 북중로의 긴장 관계가 너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니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과 그런 식으로 물밑 조율을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다고 중국이랑 뭐 완전히 뭘 담을 쌓고 살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겠죠. 뭐 러시아랑도 마찬가지일 예. 거고.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가 또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저희가 주도해서 북방 외교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기조로 많이 갔고 사실 중국도 저희와 굉장히 중요한 교역 예. 상대방이죠.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이 나쁜 짓을 안 하면 우리도 관계가 안 좋아질 리가 없어요. 예. 근데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이 무슨 타이완 막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우리 중요한 교역 상대방이죠.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부 무슨 대한민국 정부에만 돌리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국이 우리 마이크론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 너네 기업이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는 현대 기아차 좀 보조금 주면 안 돼? 전기차?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하는 것만 50조 원인데 그렇죠. 우리 엄청 큰 거야 이거. 그런데 우리한테 장부 다 까라 그러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 못 하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협상 과정 내지는 뭐 소인수 회담 과정에서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예 수치를 했을 가지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어떤 그 미국 언론 앞에서든 한국 언론 앞에서든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더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국력이라는 게 아직 미국에 비해서 뭐 미국에 비하면 어느 나라든 국력이 네, 약하죠. 다 아니, 약하죠.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북핵 때문에 뭐 한미 동맹이 그건 때보다 중요하다. 뭐 다 알겠지만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사실 윤 대통령이 표현하듯이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아니겠습니까? 동맹이고 그래야 주권 그럼요. 국가 우리가 아닙니까? 무슨 예. 벙어리 냉가슴 예. 앓듯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그 정상회담 이후에 예. 기자 질문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냥 진짜 치열업하고 말았거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음. 한국 기업 힘내면 예.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바랐던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갔었을 때 얘기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법, 특히 반도체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5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까지 짓고 있는데 2025년부터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내년과 뭐 내년 1년 정도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유예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성과라 조그마한 성과라도 가져왔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러한 구체적인 성과는 하나도 못 가져온 채 예. 내주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과의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특히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 중국 시진핑 방안을 고려해 보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양안 관계에 대한 얘기를 로이터 통신의 대통령이 하면서 또 이게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뉴스지만 현대기아차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공장 판다는 거예요. 1조 원의 손실을 보고. 도대체 그걸 국가의 외교력이 받침을 해 줘야죠.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좀 어떤 뭐 한미일의 어떤 그 연합 그다음에 동맹 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굳이 적으로 돌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사이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잘 해왔던 포지션이었는데도 오히려 지금 그런 관계들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 뉴스 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자기들이 전쟁 중지를 하겠다. 예. 아니 뭡니까 갑자기? 아니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또 저쪽은 중지하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서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인데 너무 한쪽에만 너무 쓰시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어려운 걱정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